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MBN 단독 보도입니다. MBN에서 뭐냐면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그 수개월 전부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이제 그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이제 그 검토하면서 여러 이제 그 의견을 구했다. 이런 이제 그 단독 보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또 막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분이 있어. 왜? 처음부터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시키려고 이런 데 의견을 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봐요. 저도 이게 뭐 100% 조희대 대법원장을 신뢰하고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게 또 너무 이게 근거 없이 비난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게 그 큰 이슈니까 대법원장이 어차피 1차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 돼요. 대법원장이 1차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그 5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5개 재판을 12개의 혐의. 그러면 이제 그 대법원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하급심에서도 우왕좌왕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선거법이 있다. 지금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전합의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파기 재판을 하면 다행인데 파기 환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파기해서 고등법원 넘겨줬다. 그러면 이게 6월 3일 전에 못 놓을 수가 있거든요. 파기 환송을 하면. 그러면 이게 선거 끝나도 파기 환송했는데 유죄 취지로 또 이게 중단돼도 난리 나지. 이미 유죄라고 대법원에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선거 전에 유죄라고 파기환송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재명이가 날릴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토를 해놔야 된단 말이야. 특히 파기환송했을 때는 진짜 중요하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그러면 재판이 중단돼 버리면 이게 그 유죄로 한 의미가 없잖아. 그럴 때는 이게 진행이 재판이 돼야 다시 대법원에 오더라도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게 그 대법원장으로서 꼭 필요한 이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게 평가를 해야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할 건 아니다 봅니다. 오히려 이게 이런 거 준비를 안 해두면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다.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 이번에 전합의체 하면서도 다른 대법관들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판 중단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판단을 해야 중단 안 된다고 해놔야 파기 환송해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가장 좋은 거는 이게 파기 재판이지만 실제요. 왜 이게 1차적인 판단이라고 하느냐면 아마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재판이 중단 안 되고 재판한다고 하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걸 헌법재판소로 이제 이거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 헌법재판소는 우리법 개판소잖아. 우리법 개판소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거 회유 협박도 쉽고 약점도 많이 잡아놨고 또 이게 우리 편도 많다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소장도 지명할 수 있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재판 중단 여부가 야 이거는 이게 헌법 해석의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 권한대행 심판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대법원하고 대통령하고 권한대행 심판하는 거죠. 대통령의 소추특권을 대법원이 재판 진행한다고 하니 따라서 헌재로 가져가서 판단을 받아보려는 이런 이제 그 아마 민주당의 이재명이는 이런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이제 1차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제 저는 이 부분은 뭐, 저 몇 번이나 방송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저는 확고합니다. 이건 다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툼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헌법 84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헌법 68조 2항이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 자막까지 한번 띄웠잖아요.
헌법 68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면 60일 내에 재선거한다. 판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해야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판이 중단되면 판결이 안 나오잖아요. 68조 2항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면 60일 내에 재선거한다. 이게 판결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툼이 없다 봅니다. 허영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옛날에 2017년에 홍준표 후보도 똑같았잖아요. 대법원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민주당의 송영길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재판이 중단 안 된다고 이미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국민일보가 10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7명이 중단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놈들 중에도 말을 바꾼 놈이 있더라고. 그거는 학자도 아니죠. 홍준표 때는 중단 안 된다. 이재명 때는 중단된다. 이게 학자입니까? 이게 학자냐고. 이게 교수냐고. 진짜 국학가셔도 유분수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대법원에 이제 대법관들도 법리의 발전을 헌재하고 틀리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두루두루 자문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구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결과는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마 결론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건 저만의 예측이 아니고 판사들은 다 그래 봐요. 아니, 기존에 재판이 중단돼 버리면 특이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 있잖아요. 대규모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근데 부정선거 수사가 기소했더니 재판이 중단돼 버리면 그럼 이게 5년간 다 대통령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고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론을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어제 SBS가요. SBS가 모든 경우의 수를 방송을 하는데 뭘 들고 나오냐면요. 형사소송법 306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SBS 단독 보도인데 형사소송법 306조 이거를 개정을 한다.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306조 이게 뭐냐? 한번 조문을 보면요. 형사소송법 306조는 뭐냐면 이제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조문입니다. 공판 절차가 정지된다. 요런 데 조항이 306조인데 이래 돼 있죠. 다음의 경우는 공판 절차가 정지가 된다. 즉 재판이 중단된다 이 말이에요. 1호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치매가 심해져 가지고 아예 사물 변별하거나 정신질환이 왔다.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이럴 때는 정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공판 절차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으로 인해서 출정할 법정에 올 수 없다. 병이 심해서 갑자기 식물인간이 됐다든지 이러면 법정 못 오잖아요. 정지한다. 그 다음에 사망,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재판할 거로 명백한 때는데 이런 경우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조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질병이 있어가지고 법정에 못 올 상황. 그 다음에 아예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다. 이럴 때는 공판 절차를 정지를 하는데 SBS 보도를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게 뭐냐. 여기에다가 306조에다가 조항을 하나 신설한다는 거예요. 조항을 하나 신설한다는 거예요. 뭐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법입니까?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 이 조항을 신설하고 이걸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을 한다는 것. 이게 SBS 보도입니다. 야, 참 이 별의별 꼼수는 진짜 이 민주당 이놈들 무서운 놈들입니다.
형사소송법 306조의 공판 절차 정지를 개정을 해서 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공판 절차를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에 따라 정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이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면 자 거부권을 누가 하느냐 이재명이잖아. 대통령이 된 놈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 그럼 이게 법인 거야. 와 겁나죠. 왜 거부권 할 사람이 없잖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민주당이 형사법 306조를 개정해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정지한다. 이렇게 예언하면 이게 법률이다 이거야. 그럼 판사들이 따라야지. 이런 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진짜 방법이 없죠 뭐. 방법이 없잖아. 국민 저항권을 이렇게 그냥 국민들이 총 걸게 해서 이재명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걸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건 국민도 아니죠. 이거 개 돼지지 국민도 아니지. 말도 안 되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 이런 형사법을 바꾸고 그걸 이렇게 거부권 하나가 확정시키가 재판 중단시키면 이걸 참고 있어야 됩니까? 이걸 참고 있어야 되느냐고. 이거는 이제 뭐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국민 저항권을 뒤엎어버려야죠 뭐. 뒤엎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왔다. 이게 이제 단독 보도 팩트인데 검토를 해왔는데 결론은 이제 저는 재판 절차가 중단 안 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한다? 최악의 법을 바꿔가지고 정지시키려 할 텐데 근데 그때는 우리가 거부권도 안 되니 국민 저항권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이제 전망까지 하고 전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SBS가 또 이게 보도한 거고 막 낸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